할머니, 우편 왔어요. 이상하네요. 이 소인이 1965년이에요. 78세 은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낡은 엽서. 6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영수,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은주야,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 배 떠나기 전 우체통 앞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 사랑해. 60년 동안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 우편 왔어요. 아파트 1층에서 들려오는 집배원의 목소리. 은주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이상하네요. 이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인이 1965년이에요. 분명히 오늘 우체국에서 가져온 건데. 은주 할머니가 엽서를 받아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엽서. 모서리는 해져서 보풀이 일었고 글씨는 연필로 쓰여져 있어서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수. 그 이름만으로도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심장이 마치 18세 소녀처럼. 영수야, 정말 내가 쓴 거니? 엽서를 뒤집어 보니 서툰 연필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가의 정자 하나, 그리고 짧은 메시지. 은주야,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 배 떠나기 전 우체통 앞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 사랑해. 은주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고 60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기다릴게. 꼭 와줘. 그때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죠. 은주 할머니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63년 전 그 봄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65년 3월) 성북여고 3학년이었던 18세 은주. 매일 아침 7시 30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이 그녀에게는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영수는 경복고등학교 3학년. 집이 은준의 집에서 골목 2개만 지나면 되는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분 전 성북동 입구 작은 문방구 앞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연히 마주쳤죠. 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 한마디가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은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예쁘게 빗고 거울 앞에서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은주야, 너 요즘 이상하다? 친구 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매일 아침 일찍 나가더니 혹시 좋아하는 남자애 있어? 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찍 가는 게 좋아서. 하지만 순이는 이미 눈치챘죠. 경복고 영수 말이지? 어떻게 알았어? 다 보여. 내 표정에.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성북동 골목골목마다 벚꽃이 흩날렸고
은주와 영수의 우연한 만남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학교 쪽으로 걸어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사는 척하며 더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영수가 수학 문제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은주가 연필로 계산 과정을 적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고 둘 다 깜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감사해요. 천만에요. 그리고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조차 달콤했습니다. 아, 늦겠다. 둘은 서둘러 각자의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걸 잊지 않았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2달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3월에 벚꽃이 져서 4월에 실록이 우거지고 5월에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쌀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걸렸나 생각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일찍 등교하나 추측했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하지만 영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 오빠 말인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이사 갔대. 갑자기.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어디로? 모르겠어. 경복고 애들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다더라.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말도 없이 갔을까? 나한테 한마디도. 서운함, 배신감,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18세 소녀에게 첫사랑의 이별은 세상의 끝과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23살의 대학 선배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봄바람이 불면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잘 살고 있을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작은 빈자리가 있었어요. 영수라는 이름 모양의 빈자리가. (2005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은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영수도 오겠지. 소식을 들었다면. 하지만 영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 리가 없었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은주의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연락처라도 남겼다면 나만 기억하고 있나? 그 사람은 진작에 다 잊었나? 특히 혼자 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비 오는 밤에는 이런 상상도 했어요. 혹시 영수도 나를 찾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가끔 그때를 생각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남자들은 다르지. 벌써 다 잊었을 거야. 2010년 은주는 성북동을 떠나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자고 해서였죠.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혼자서. 응. 괜찮아. 익숙한 곳이니까. 하지만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골목을 떠나면서 은주는 마지막으로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기서. 매일 너를 기다렸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 나는 이제 너를 잊을게. 하지만 잊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 (2020년) (2023년) 세월이 갈수록 영수에 대한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고들 하죠. 은주도 그랬습니다. 꿈에서 자주 영수를 만났습니다. 18세 때 그 모습 그대로. 꿈속에서는 대화도 많이 했어요. 왜 말도 없이 갔어? 미안해. 은주야,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하지만 영수가 대답하기 전에 늘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현실이었죠. 78세 할머니가 된 자신의 모습. 꿈이었구나. 그런 아침이면 은주는 더 슬펐습니다. (2024년 9월) 성북 우체국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게 된 거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젊은 직원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뭔데? 옛날 우체통에서 나온 건데 편지들이에요. 우체통을 해체하던 중 발견된 편지 묶음. 모두 60년대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과장이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우체통 구조가 지금과 달라서 가끔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편지들이 구석에 끼어서 배달이 안 된 거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총 47통의 편지와 엽서. 모두 배달되지 못한 채 60년을 우체통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지금 와서 배달한다고. 그래도 해봐야죠.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체국 직원들은 하나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이사를 가서 배달 불가능했지만 몇 통은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은주 할머니 앞으로 온 엽서도 그 중 하나였죠. 할머니,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집배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60년 전 편지가 지금 도착하다니.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은주 할머니는 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 종이 모서리에 묻은 작은 얼룩. 이건 잉크 자국인가? 아니면 눈물? 그리고 뒷면의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강가의 정자. 서툰 손으로 그렸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스케치. 이 정자. 어디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성북천 산책로에 있던 그 정자였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곳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연히 성북천에서 만났을 때. 은주 씨, 아, 영수 씨, 여기 왜? 산책하러 왔어요. 은주 씨도? 네. 그날 처음으로 둘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2시간 넘게. 저, 대학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영수 씨는? 저는 사실 대학보다는 일을 하려고 해요. 집 형편이. 영수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자에서 보는 이 풍경 참 예쁘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강물도 맑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영수 씨가 그림도 그려요? 조금. 취미로만. 잘 못 그리지만
그날 영수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작은 종이에 정자를 그려주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정말요? 네. 기념으로. 은주는 그 그림을 소중히 받아서 일기장에 끼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면서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그림 어디 갔을까? 그런데 지금 엽서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구도로. 이건 분명히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린 거야. 은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은주 할머니는 오랜만에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엽서에 적힌 그 장소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우체통 앞에서 기다릴게. 어느 우체통을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앞 그 빨간 우체통. 성북동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단층 한옥들은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길도 넓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는 그대로였습니다. 성북여고, 경복고. 두 학교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할머니, 길 찾으세요? 교복 입은 여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고마워. 조심해서 가세요. 요즘 아이들도 참 착하구나. 은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 옛날 문방구가 있던 자리. 지금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앞에 빨간 우체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구나. 은주 할머니는 우체통 앞에 서서 60년 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965년 3월. 영수는 이 자리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급히 고향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은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나는 왜 안 왔을까?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니 은주는 그날 아팠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죠. 감기였나? 몸살이었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며칠간 알아누웠던 건 확실했어요. 은주야, 약 먹어. 어머니가 해열제를 주시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는 며칠 쉬어도 돼. 건강이 우선이야. 그 며칠 사이에 영수는 떠난 거였네요.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면, 하지만 이미 6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서 오세요. 카페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안쪽에 앉으시면 될까요? 은주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우체통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옛날부터 계세요? 아니요. 오랜만에 왔어요. 옛날 기억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여기 옛날에는 문방구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김 할아버지가 하시던. 아, 혹시 그분 아세요? 제가 이 건물 매입할 때 만났거든요. 은주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네, 근처 양로원에 계세요. 가끔 여기 놀러 오시거든요. 은주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김 할아버지. 혹시 영수에 대해 뭔가 기억하실까? 혹시 그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럼 연락처 드릴까요? 김 할아버지 아직 정신도 맑으시고. 1시간 후, 은주 할머니는 양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김 할아버지는 은주를 한 번에 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그럼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에서 그 경복고 애랑 김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영수 말이지. 네, 영수요. 혹시 그때
그 애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아세요?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아라, 은주야. 그 이야기 길어. 영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뇌졸 중이었나? 그래서 급히 고향으로 가야 했지. 나, 그런데 그 애가 떠나기 전날 우리 가게에 왔더라고. 엽서를 사러 왔어. 꼭 예쁜 걸로 달라고 하면서. 엽서를. 그래. 그리고 한참 뭔가 쓰더니 아저씨, 이거 꼭 은주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애는 그 길로 부산으로 떠났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해서 급히. 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학교도 못 마쳤지. 경복고 졸업 몇 달 전에. 그래서 다시 안 올라왔구나. 그때는 요즘처럼 교통도 안 좋았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나 봐.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했다고 나중에 들었어.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가 그만 깜빡했지. 그때 마침 단골 손님이 여러 명 와서 정신 없었거든. 그 엽서를 어디 뒀는지. 나중에 생각났을 때는 이미 내가 학교도 안 나오고 결국 우체통에 넣었어. 그게 확실하게 배달될 거라 생각해서. 우체통에. 그런데 그게 안 갔구나? 60년이나.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 할머니가 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동안 나는 영수가 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고. 그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이제야 알겠어요. 영수도 나만큼 슬펐겠구나. 양로원에서 돌아온 은주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손자가 가르쳐준 덕분에. 박영수, 1947년생. 동창회 카페, 실종자 찾기 게시판, 각종 커뮤니티를 뒤져봤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수백 명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북동, 1947년생, 그 시절. 단서를 하나씩 맞춰가며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실종자 찾기 게시판에서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1965년 성북동에 살던 박영수를 찾습니다. 경복고 3학년 중퇴. 부친 병환으로 갑자기 고향으로. 혹시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글을 쓰신 분은 영수의 동창이었어요. 그 뒤 몇 차례 수소문 끝에 부산에 살고 있는 박영수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77세, 부산 거주,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 맞습니다. 영수였어요. 은주 할머니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야. 정말 너구나. 프로필을 더 보니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손자들까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그래. 너도 가정을 꾸렸구나. 잘 살았구나.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60년 만에 안녕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영수가 놀라지 않을까? 고민 끝에 은주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북동에 살던 이은주를 기억하시나요? 60년 전 엽서가 오늘 도착해서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주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할까? 안 할까? 혹시 날 기억 못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너니? 60년간 미안했다. 은주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였어요. 여보세요. 은주야, 정말 내 목소리구나. 60년 만에 듣는 영수의 목소리.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그때 내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목에 걸려 있었거든요. 은주야, 나 그때 엽서 보냈는데 응. 받았어. 60년 만에 60년을? 어떻게? 은주는 우체국 이야기,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안 왔구나. 응.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상황인 줄. 은주야, 나 그때 정말 너한테 인사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위급하셔서.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런데 은주야, 응? 나 결혼했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나도 알아. 프로필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너는? 나도 결혼했었어.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은주야, 우리 만날까? 은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나도 그래. 보고 싶지만 복잡하지? 두 사람 모두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가 넘은 노인이고 각자의 가족이 있고 그래도 은주야,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 나도 가끔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될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은주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0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은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쓰는. 영수에게 60년 만에 내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동안 너를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줘.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려고 해.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이 있지만 그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구나. 고마워 영수야. 내 젊은 날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썼습니다. 18세의 나에게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 틀리지 않았어. 6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인 것 같아. 영수 덕분에 나는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리움이 뭔지 배웠어. 그래서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었고 더 따뜻한 엄마가 될 수 있었지. 고마워. 18세의 나야. 그때 그 용기 있게 사랑했던 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어. 두 통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은주 할머니는 다시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 위해서 이번엔 제대로 배달되겠지? 은주는 편지 두 통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부산의 영수에게, 하나는 자기 집 주소로.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60년 늦은 봄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은주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78세의 웃음이었지만 마치 18세 소녀처럼 해맑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6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6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은주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자식들 이야기를, 그리고 가끔은 60년 전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죠.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어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목소리 속에 18세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전하지 못한 마음, 끝내지 못한 이야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봄의 첫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첫사랑 이야기, 그리운 사람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 보아요.